공식이 뭐였어? 뭐 공식 쓰는 것도 사치다, 그지? 루트 A랑 루트 B랑 곱했을 때 언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냐? A와 B가 모두 음수일 때. 다음 루트 A랑 루트 B랑 나눴을 때 언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냐? A가 음수, B가 양수일 때. 이거지. 자, 그거에 의해서 지금 300번 문제를 보면 루트 x-1분의 루트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지. 그 말은 x-1은 0보다 작다는 소리,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는 소리. 그러므로 x는 1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사실 요거 정확히 말하자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공식은 내 말 헷갈리지 말고 잘 들어. 이게 공식은 맞지. 근데 자, 요 등식이 성립하는 조건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돼. 뉘앙스 차이 이해되나? 공식은 저게 맞아. 근데 요 등식이 성립할 조건은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고. 왜? 분자가 0돼도 똑같은 거 맞잖아. 언제 뉘앙스 차이 얘들아? 언제 마이너스가 생기니? 라고 물어보면 요게 맞지. 근데 언제 얘네 둘이 같니? 라고 물어본다면 분자가 0이어도 되니까. 어떤 차이인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자, 여튼 뭐 문제랑은 큰 차이 없을 거야. 자, 이때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해보래. 그러면 첫 번째 루트 안에 있는 식을 보자. x-1의 제곱 플러스 4x가 있지. 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야. 자, 그러면 얘랑 얘의 부호를 판단해 보면 되겠지. 근데 지금 쟤네 둘을 빼기네. 어디 보자. 이거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에 4x 더해지니까 x제곱 플러스 2x지. 이렇게 바뀌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다. 괜찮나? 그럼 여기가 루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 얘들아, 이거 양수야, 음수야? x 플러스 1, 제곱 빼고. 지금 우리 뭐 할 거냐면 루트 안에 a 제곱이 있을 때 a가 양수냐 음수냐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x 플러스 1이 양수냐 음수냐를 봐야지. 양수니 음수니? 양수지. 양수지. 그러니까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은 x 플러스 1로 나오겠지. 양수니까. 자, 다음 두 번째 거.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자, x 마이너스 1은 양수니 음수니? 음수지. 그러니까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올 거야. 맞나? 근데 이 둘을 뭐 하래? 빼래. 얘랑 얘를 빼래. 2x. 틀리면 절대 안 되는 유형. 자, 다음 유형 갑시다. 자, 305번과 306번에 있는 건데, 자, 2차 방정식 풀 때, 얘들아, 최고차 항의 개수, 즉 2차 항의 개수가 무리수면 이거 못 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리수로 바꿔야 돼. 즉 유리화 시켜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자면 306번 같은 경우에는
저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일단 뭐 해야 돼? 모든 항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줘야지. 맞니? 자, 답 구해보자. 306. 얘들아,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식 이렇게 나오지? 됐니?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나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놨으면 당연히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 어디가 잘못됐냐면 상수항이 잘못된 거야. 경험상. 자, 상수항에서 얘들아 지금 원래 있던 상수항이 루트 2잖아? 거기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한 거잖아. 그치? 맞니? 그거 계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왜냐하면 결과물을 보면 알아. 이렇게 써야 곱해서 얘가 나오고 더해서 얘가 나오는 게 눈에 보여. 이렇게 먼저 해보고 했는데 안 보여. 그때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먼저 계산 안 하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하면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는데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안 보일 때가 훨씬 많아. 왜냐하면 루트 2랑 루트 2를 곱해버리면 2로 바뀌잖아. 근데 너희가 인수분해할 때 2를 루트 2 곱하기 루트 2로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 풀 때는 일단 상수항은 계산 안 하는 쪽으로 먼저 간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지. 가끔은 그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보이지. 곱해서 얘네가 나오고 더해서 얘가 나오는 건 루트 2랑 루트 2 플러스 1이거든. 얘네들 더하면 이거 나오잖아. 근데 계산하면 안 보이거든.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루트 2랑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는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므로 두 근의 차는 1이겠다. 알겠지? 요거 풀 때 상수항은 일단은 연산 안 하고 먼저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연산하는 거. 그래서 305번 숙제로 풀어보고요. 다음 넘겨서 일단 308번 풀었던 거 기억나니? 308번 이거 켤레근 못 쓰는 문제였던 거 기억나? 다시 한번 풀어보자. 308번 지금 말고 숙제로 풀어보고. 지금 내가 뭐 말하는지 알지? 얘들아 이거 어디서 했었냐? 어디 보자. 현지에서 했었구나. 평인 수업에서 했었지. 기억나? 다들? 기억 안 나는 사람 혹시? 일단 이거 켤레근 못 쓰지 얘들아. 개수에 루트 5가 있으니까 이거 켤레근 못 써. 그지? 개수가 유리수일 때 실수인 켤레근이었잖아. 근데 지금 ABC가 유리수다라는 말 때문에 켤레근이니까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5일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식에 루트 5가 개수에 박혀있기 때문에 켤레근을 못 써.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한 근인 알파 2 플러스 루트 5를 x자리에다 집어넣어서 그 넣은 식이 ABC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야 돼? 복소수 하듯이. 복소수에서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하잖아. 그거랑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나눠야지. 루트 5가 있는 애와 없는 애로. 그래서 실수 부분은 0이다, 허수 부분 0이다 하듯이 유리수 부분이 0이다, 무리수 부분이 0이다. 이렇게 풀어야 되지. 기억나지? 숙제로 해보시고요.
다음 311번은 못하지 않겠지? 이거 절대값으로 바꾸면 되지.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311번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2 플러스 절대값 x-3은 5 이렇게 바뀌어서 x가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3보다 클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지. 절대값 두 개 있으니까 맞나? 기본적인 문제야. 풀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막 어렵진 않아. 딱 풀 줄만 알면 되거든. 자, 다음 311번 숙제를 하시고 312번도 마찬가지 잘 생각하면서 풀어보고 313번은 너무 많이 봤던 문제지. 자, 이거 뒤에도 몇 문제 더 있을 텐데 이걸로 마무리 짓자. 313번 지금 해봅시다. 313번 이건 어렵지 않아. 뭐 또 없는데 이거 처음 보는 문제 아니지? 그리고 정사각형 하나 있는데 내부에 점 찍어서 선 그었다. 자, 이때 요도형의 넓이랑 둘레를 줬지. 근데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건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랬으니까 얘네들을 미지수로 잡는 게 편하지. 그래서 얘네들을 알파랑 베타라고 둔다면 요 길이는 12-베타, 요 길이는 12-알파가 돼서 문제에서 준 요 도형의 넓이와 둘레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겠지. 그래서 식 세우면 자, 둘레에 대한 식 세우면 얘네 둘을 더하면 24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둘레의 절반이니까 16이다. 다음 넓이 얘네들 곱하면 되지. 곱하면 144 마이너스 1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얘가 54다. 요 두 식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만 구해주면 끝나지. 간단한 문제지. 이걸 거꾸로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두면 여기가 12-알파 12-베타가 될 텐데 그러면 조금 머리가 아플 거야. 얘네로 두근을 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서상 얘네들을 두근으로 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그래서 요거 찾아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이고 그럼 여한테 8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96이니까 48 넘기면 알파 베타는 6 이므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이 정답이 되겠네. 정답 1번. 이 정도 뭐 가뿐하게 풀어야지. 자, 다음 315번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자, 지금 317번을 해보자. 이것도 뭐 많이 봤지? 일단 한글은 알 거고 원가가 있었고 원가 6,000원. 자, 이 원가에서 A%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할 때 자, 정가는 원가에 A%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그때 식은 6,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A라고 잡아줘야 일반적이지. 그러니까 풀어 쓰자면 요거 원래 식은 요거지. 원래 가격에 그 가격에 A%를 추가했다. 요거지. 근데 6,000으로 묶으면 요렇게 나오니까 한 방에 하면 좋겠지. 자, 그래서 정가는 요렇게 잡히고 자, 이렇게 잡았더니 안 팔렸대. 그래서 할인을 했대. 그래서 할인가가 적용이 될 거고 그 할인가는 이 가격에 A%가 할인된 거지. 그러니까 요 가격에 A%가 할인이 됐다. 이렇게 써야 맞지. 이것도 원래식으로는
원래 가격이 있었는데 그 가격에서 이 가격에 A%를 뺐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만큼으로 묶으면 이렇게 될 테겠지. 이해됨? 19조. 그래서 사실은 건너뛰고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식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러면 얘가 할인가. 근데 그게 얼마래? 5,460원이다. 요거 푸는 거지. 자, 그러면 6,000을 나눠주고 얘는 합차로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만분의 a제곱은 약분해서 600분의 546이다. 근데 얘가 6으로 약분하면 100분의 91이 되고 만으로 통분해주면 만분의 9100이 되겠지. 됐나? 그러면 넘겨주면 만분의 a제곱은 만분의 900이다. a제곱이 900이다. a는 30이다. 자, a가 30이니까 물건의 정가를 구하랬으니까 얘가 정가지. 정가는 6,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0. 즉 1.3을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600 곱하기 13을 한 정답 7,800원. 이 정도는 가뿐히 풉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거의 못 풀었으니까 316번도 숙제로 하시고요. 다음 넘겨서 자, 19번 어려워 보이지만 숙제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같이 풀고 19번 다음 22번 23번 자, 22번은 별표 좀 해놔 얘들아. 요거 좀 어려울 거야. 잘 생각하면서 전개도 그려서 잘 생각해봐. 319번 정신 차려. 319번, 22번, 23번인데 22번 좀 어려울 거니까 잘 해보고 다음 그 옆에 24, 25번 낯설지 않다 그지? 기억나니? 낯설지 않아야 돼 얘들아. 자 해보자. 이거 지금 못 풀면 숙제 24번 해봅시다. 이거 낯설면 안 돼. 했었어. 몇 번이나. 힌트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다가 힌트지.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우변도 완전 제곱식이겠지. 보자. 아이. 자, 좌변이 이렇게 전체 제곱 꼴이래. 그러면 우변도 전체 제곱이란 소리지. 완전 제곱이다? 다른 말로 중근이다. 그러면 좌변, 우변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지. 자, 얘가 완전 제곱이다? 얘도 완전 제곱이다? 중근을 걷는다. 판별식이 0이다. 오케이? 판별식이 0이다 써주면 자, 첫 번째 판별식이 0이다 써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이다. 그래서 a제곱이 16이니까 a는 풀마사다. 근데 a가 실수를 했으니까 뭐 딱히 필요 없네. 자, 그러면 a가 4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가 있겠지. 그래서 모든 p1의 값의 합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나눠서 해보자. a가 4라면
이 식은 px 플러스 2의 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12x 16 36 플러스 36이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대로 얘가 x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이지. 됐나? 지금 문제 쭉 읽어보면 뭐 다른 말은 딱히 없네. 그러므로 p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쓰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기억나? 기억나? 얘들아? 하나 더 있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뭐야? 마이너스 붙인 것도 있지. 왜? 제곱이 같다는 건 알맹이도 완전 똑같다도 있지만 마이너스 붙어도 똑같은 거 맞잖아. 기억해야지 이거. 근데 지금 아까 그래서 내가 그 말한 거야. 문제에서 뭐 px의 최고 차인 계수가 양수다 이딴 말 없으니까 다 고려해야지. 그래서 요때는 px가 x 마이너스 8인 거고 첫 번째 px. 다음 여기에선 px가 마이너스 x의 6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 px 두 개 나왔고 다음 또 해야지. a가 마이너스 4일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px 플러스 2의 제곱이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이니까 x 플러스 6의 전체 제곱이고, 그러니까 px 플러스 2는 x 플러스 6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px는 x 플러스 4다 라는 게 또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 p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이다도 하나 더 나오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네. 문제 다 이해되지 얘들아?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px의 최고 차인 계수가 양수다 라고 돼 있으면 얘랑 얘만 답인 거고, 음수다 라고 돼 있으면 얘만 답인 거고, 아무 말도 없으면 다 답이고.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p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로 했으니까 p1의 값 구해주면 얘는 1 넣으면 마이너스 7, 얘는 1 넣으면 3, 얘는 1 넣으면 5, 얘는 1 넣으면 마이너스 9. 다 더하면 8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정답 마이너스 8. 자, 325번 숙제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해봐. 다음 넘겨서, 자, 326번부터 328번까지는 무슨 문제인지 보이지더라? 이건 너무 쉬운 문제다. 이건 모를 수가 없다. 그지?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식이 K나 M이나 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푸는 거지. 알지 얘들아? 이거는 굳이 안 할게. 다음 329번부터 331번까지는 또 똑같지. 뭐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식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통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판단하는 문제지. 자, 요거 숙제로 유형마다 한 문제씩만 합시다. 그러면 보기 편하게. 자, 이건 숙제로 328, 329 하나씩만 숙제로 하면 되고요. 다음 이거는 뭐 별 볼일 없는 문제고 넘겨서, 잠깐만. 뒤에 있구나. 또 아닌 사람도 있는데 2차 방정식이라고 달라지는 게 없어. 자, x제곱 마이너스 m-1의 x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라는 애가 허근 알파를 갖는데,
자, 근데 그 허수인 알파가 있는데 걔의 세제곱이 실수란다. 그러면 마땅히 당연히 뭐 해야 돼? 얘랑 얘의 켤레랑 똑같다. 한두 번 해보나? 자, 넘겨주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바의 세제곱은 0이다 가 될 거고, 당연히 인수분해하겠지.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 곱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바 플러스 알파 제곱은 0이다. 자, 근데 알파가 허술했으니까 얘는 같을 리가 없지. 얘랑 얘가 같을 수가 없잖아. 허수니까. 이래서 허수 부분이 살아있는데 얘네들이 같을 리가 없잖니. 그러니까 얘가 0이지. 자, 즉 돌아와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바 플러스 알파 제곱이 0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자, 안 쓰고 넘어간 게 있는데 당연히 써놔야 되는 게 있었지. 뭐야? 여기에서 한 허근이 알파면 당연히 다른 한 허근은 알파바잖아. 그지? 그러면 근각의수의 관계가 성립하지. 얘네 둘 더하면 n-1이고 얘네 둘 곱하면 n 플러스 1이잖니? 저거 두 개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이 식을 변형 살짝 해주면 얘가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알파 알파바거든. 집어넣자. 넣으면 여기 자리에 n-1 넣으니까 n-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 m제곱 마이너스 3m은 0. m은 0 또는 3. 정답 4번. 이해되지 얘들아? 이해는 당연히 될 거야. 못 풀지언정 이해는 돼야 돼. 지금 많이 했거든. 언젠간 극복하겠죠. 그 언젠가가 시험 전이길 빌어. 자, 다음 341번. 알지 얘들아? 두근의 비율 줬을 때 뭐 두근의 비율이 2대 3이다. 두근이 한 근의 2배다. 다른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보다 뭐 3이 크다. 이딴 거. 원래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는 건데 이렇게 두근 사이에 어떤 관계를 줬을 때는 알파, 베타라는 미지수 두 개 대신에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지. 두근의 비가 2대 3이다. 2알파, 3알파 뭐 이렇게 두는 거고, 뭐 두근이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뭐 2배다라고 하면 알파, 2알파 이렇게 두는 거고. 뭔지 알지? 알 테니까 굳이 안 할게. 얼추 접근은 잘하네. 접근들은 잘하는데 끝마무리가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는 거지 지금. 자, 일단 근각의수 관계는 다들 잘했고 그쪽으로 접근한 건 잘했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a고 한 끗 차이야.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알잖아 얘들아. 얘네 둘을 가지고 두근의 차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자, 두근의 차는 한 방에 못 구하니까 얘 제곱을 구할 수 있지. 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지? 그러면 진짜로 넣자. 넣으면 얘가 4a 제곱 플러스 4b가 되지. 자, 그럼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한테 루트를 씌우는 것보다는 생각해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2보다 작된다. 그러면 얘의 제곱은 누구보다 작겠어? 144보다 작겠지.
근데 얘가 얘잖아. 한 끝이야. 지금 여기가 안 써 있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가겠지. 숫자가 너무 커? 괜찮아. 4로 나뉘거든. 요렇게 식이 나오지. 요게 최종식. 됐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해? 못 구하지, 원래는. 근데 A와 B가 자연수니까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을까? A. 왜? A는 제곱이 있으니까 A가 1이라도 바뀌는 순간 이 식이 훨씬 많이 바뀌니까.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수들을 찾아서 그때마다 B가 몇 개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네. 자, A가 될 수 있는 수는 1 되고요,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은 되나? 안 되지. A가 6이면 애초에 얘가 36이 되니까 B가 자연수니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A가 1, 2, 3, 4, 5밖에 안 돼. 그러면 A가 얘네들일 때 B가 이 부등식에 성립하도록 몇 개가 가능한지만 따지면 되겠지. 자, A가 1이면 B는 35보다 작다지. 그럼 B가 될 수 있는 수는 1부터 34까지 가능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A가 2라면 4니까 빼면 B는 32보다 작다니까 31까지 될 거고, 다음 A가 3이면 9를 빼니까 27보다 작다지 1부터 26까지 가능할 거고, A가 4면 16을 빼니까 20, B가 20보다 작으니까 19까지 가능할 거고, A가 5면 25를 빼니까 B는 11보다 작다니까 1부터 10까지 가능하겠네. 그러면 가능한 순서쌍의 개수는 B의 개수가 곧 순서쌍의 개수겠지. 34개, 31개, 26개, 19개, 10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 정답 120개. 그래서 자연수다 또는 정수다 이런 말 나오면 요런 짓도 할 때가 있겠구나라고 미리 가정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 왔잖아, 그치? 자, 다음 46번을 지금 풀고 47번은 숙제로 합시다. 그리고 얘들아 잠깐 그 옆에 45번에서 두 실근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거 어떻게 풀어? 두 근의 합이 0이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음수다.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정답이지. 맞지 얘들아?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건 뭐야? 예를 들어 한 근이 3이면 다른 한 근 마이너스 3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0이다. 즉 여기서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이다. 의 근 중에서 두 근의 곱인 마이너스 3k 플러스 5가 음수가 되는 k값이 정답이겠지. 알지 얘들아? 됐고 알면 됐어. 자 46번 해봅시다. 46번 풀고 47번 숙제. 이런 거는 이제 수학적 기본 소양으로 알고 있어야지. 자 소수는 약수가 두 개지. 왜? 1과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 그러면 그 소수를 제곱한 수의 약수는 1과 그 소수와 그 소수의 제곱수 이렇게만 구성되기 때문에 약수가 3개다. 그러니까 약수가 3개인 수는 어떤 수들이 있어?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11의 제곱, 13의 제곱 이런 수들이 약수가 3개인 수들이지. 소수의 제곱인수. 자 일단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를 했으니까 일단 쓰겠지.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P고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Q다. 자 근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 P, Q는 전부 다 100 이하의 자연수다.
즉 알파랑 베타를 정했다면 걔네들을 더한 값인 P도 곱한 값인 Q도 100을 넘으면 안 돼. 이 조건 하에서 자, 근데 알파랑 베타는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 즉 알파와 베타는 뭐다? 소수의 제곱수다. 근데 아까 썼다시피 소수의 제곱수는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11의 제곱 이런 애들인데 11의 제곱은 100을 넘으니까 탈락. 그럼 끼케야 요 4개 중에 고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 계산해보면 4, 9, 25, 49. 얘네들 중에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라는 얘기지. 근데 아까 내가 말했지만 그 알파와 베타를 더해도 곱해도 100을 넘으면 안 돼. 그러면 누가 있냐? 4랑 9, 4랑 25. 요렇게 두 가지밖에 없지. 오케이? 더해도 곱해도 100을 넘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4랑 9가 되거나 알파와 베타가 4랑 25가 돼서 그때의 P는 13, 그때의 Q는 36, 이때의 P는 29, 이때의 Q는 100 이렇게밖에 없지. 알파와 베타 순서가 바뀌어도 P와 Q는 안 변하겠지. 그러니까 P와 Q의 개수는 몇 개? 2개. 정답이 2번. 알파, 베타의 순서는 바뀔 수 있을지언정 PQ는 안 변하니까 2개지. 자, 됐고 넘겨서 353번을 숙제로 풀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자. 오늘 목표는 108페이지까지 문제 찝어주는 거 풀 거 풀고